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미술관에서 다시 봄 이 전시를 하고 있는 정평환입니다. 현재 인천 청라에 있는 초원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교직에 있었으니 내년이면 꼭 30년 차 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시간을 쪼개어 아이들과 학교 현장을 그림으로 남기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인천민해총 인천민미호를 통해 인천의 미술문화운동에 참여하고 실천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전시 개막 후 다녀가신 많은 분들이 우리 미술관과 제 작품이 참 잘 어울린다는 평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작은 동네와 또 골목과 사람들이 제 그림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과 서로 잘 연결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번쩍번쩍거리는 그 새 것에는 별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골목처럼 정감 있는 곳이 참 좋습니다. 제 그림의 책상판이나 칠판처럼 아주 낡았지만 켜켜이 쌓여있는 작은 내력, 그 이야기들의 서사를 좋아하고요. 우리 미술관도 이 동네가 아니면 별 의미 없는 작은 공간에 불과한 것처럼 제 작품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제 작품에 대한 거창한 개념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조인 시절 주당 20시간이 넘는 수업 시간과 또 아이들에게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들은 참 허무맹랑한 것들이 많았었죠. 그때가 90년대 초중반이었으니 우리 학교 현장은 교육운동으로 뜨거웠고 또 미술계는 제도권으로 옮겨온 민중미술운동 진영이 비판적 반성을 했던 그런 시절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스스로 제가 걸어 들어간 후에야 저는 당연 제 옆에 서 있었던 수없이 많은 아이들의 눈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 아이들을 교사로 있는 동안 평생 그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학교와 교육의 현장을 촘촘하게 그림으로 기록하면 나름 역사성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육 현장을 그린다고 해서 좋은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작가가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서 늘 고민하고 성찰하고 그렇습니다. 3년 전, 그러니까 18년도에 5번째 개인전이 딱 4월 요맘때 열렸습니다. 그때 전시 타이틀이 다시 봄이었습니다. 다시 봄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계절로 다시 온 봄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물을 다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술관에서 이번에 열린 다시 봄 2는 공교롭게도 개막일이 4월 3일 4.3 우리가 알고 있는 추념일이었고 제 그림 그 그림 화제 중에 동백꽃을 그린 게 좀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봄은 우리를 각성하게 하는 다시 온 봄이자 우리 미술관에 걸린 제 작품의 그 다수는 지난 20년간 그림으로 담아냈던 그 작업 속에 아이들과 동료 선생님들을 꺼내놓고 천천히 들여다보는 또 다시 보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꺼내놓고 보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그린 작품들입니다. 당시에는 젊은 남교사라면 학생부실에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반성문을 쓰러 오는 아이들을 수두룩했죠. 그 아이들과 운동장 구석 무심하게 번진 토끼풀꽃이 유독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 없는 잡풀꽃과 그 이름도 외우지도 못한 채 몇 번으로 이렇게 번호로 불렸던 우리 아이들 서로 닮지 않았나요? 어스름악한 저녁 집으로 가는 그 단발머리 저 학생은 지금 아마 40대가 되어 딱 고만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겠네요. 전 출신이 시골입니다. 그 촌놈이 6학년 때 인천으로 유학을 나왔어요. 그러니 소풍이다 뭐다 할 때는 도시락, 김밥을 싸가야 하는데 어머니표 김밥이 없었던 거죠. 나 혼자 김밥이 없는. 그런데
나중에 담임을 하다 보니까 소풍 가는 날 과자 봉지만 달랑 들고 온 녀석들도 꽤 있더란 말입니다. 옛날 제가 그 아이에게 투영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김밥을 그리고 어머니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성적 고민, 따돌림, 우울증 등으로 죽음의 길을 택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겠죠. 채 펴보지도 못하고 툭 떨어지는 것이 마치 동백꽃 같아서 동백꽃의 아이들을 상징화했습니다. 저 녹색 강렬한 보색으로 동백꽃이 떨어지는 이 그림의 이후에는 동백꽃이다라는 연작의 시작이고 동백을 그림으로 즐겨 그리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학창시절 시험 볼 때 저 OMR 카드를 썼지요. 저 그림을 그리고도 한 시대가 넘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은 자라고 있는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막막한 OMR 답안지의 그 답처럼 말입니다. 역시 학생부로 불려왔던 담배를 피우다 걸린 녀석들이었는데요. 쉬는 시간의 연작 중에 한 작품입니다. 우리 미술 선생님이 날 그려서 전시했다는 그 자랑스러운 말을 들으신 한 학부모가 전시장으로 찾아와서 그림을 보고 개탄을 하고 가셨다는 웃지 못할 추억이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작은 골목, 오래된 동네, 그리고 작은 학교가 없어지는 건 경제적 논리로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그 안에서 키워졌을 꿈이라든지 희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이미 폐교가 돼서 쓸쓸하게 시멘트 동상만 남아있고 이제 아이들 서너 명 남아 겨우 폐교를 면한 분교에서 우리 시대 한 시대를 기록합니다. 작은 학교가 없으니 마을에 아이들이 있을 리가요. 운 좋게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을 만나 저 책상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통호국민학교는 제 고향 마을과 멀리 있지 않은 곳 바닷가 작은 학교였습니다. 가운데 잠자리 모형은 어렸을 때 곤충 채집했던 그 시절로 다시 들어가는 출입구이기도 합니다. 낡은 책상판은 교체만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해에는 전부 다 녹색으로 다시 칠하기도 했는데요. 값싼 페인트로 그냥 덮는 것이었죠. 그 페인트를 긁어 본래색을 찾아내고 아이들의 낙서를 밝혀냅니다. 첫사랑했던 소녀의 이름이 또 당시 대단했던 그 H.O.T라는 그룹의 이름을 새긴 낙서를 또 저는 또 해석을 합니다. 보자기에 놓인 시골 작은 폐교에서 도시락과 어머니를 또 생각해 내었습니다. 칠판의 교체 시점 쪽칠판이라고 칭하기도 했고요. 날개 칠판이라고도 했습니다. 본 칠판 옆에 이렇게 붙여두고 미닫이로 빼내 쓰던 그 칠판들을 하나둘씩 교체하고 난 다음에 버린 것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칠판이라는 본성은 사라지고 그 칠판을 썼던 선생님들의 그 내력만 남게 된 것이죠. 저 선생님은 인문계에서 한 20년 동안 국어를 가르치시다가 정근을 오셨는데 아침 7시 조금 넘어서부터 등교해가지고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영교시 보충을 하고 7시간 동안 학교 수업을 또 하고 8교시, 9교시 보충 그리고 10시 야자까지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 선생님의 초상화였지만 저 초췌한 저 얼굴은 더 넓게는 그야말로 그 살인적인 교육 노동에 시달렸던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초상이기도 합니다. 여상을 나와서 회사에 취직하여 줄기차게 주판으로 회사 업무를 처리하시다가 뜻한 바 있어서 야간대학에 다니고 그러면서 교직을 하게 되고
다시 이 여상의 상업 주상 선생님으로 평생을 주산과 함께 사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컴퓨터로 전산 시스템이 바뀌면서 저 선생님도 저 주판도 더 이상 학교에서 버티기가 힘겨워졌습니다. 그 선생님의 전부였던 주판을 선생님 곁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 그림은 인현동 참사, 그 참사 추모 전시를 위해서 작품을 준비하다가 좀 더 큰 의미로 확장된 이미지와 개념으로 넓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되었으니 당시에 희생된 아이들을 넘어서 이 땅 어디에선가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제 나름대로 자그마한 꽃 한 송이를 그려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저 그림을 보면서 누군가는 4.3과 제주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린 이와 보는 이가 동질의 감정을 주고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누구도 단원고 아이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 작품 연장에서 그린 헌화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배경으로 떠 있는 조각섬들은 진도 그 조도 앞바다에 있는 맹골 군도의 섬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기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 바다 위에 해당화를 올려놓았습니다. 사실적인 입체감이라 실제 보자기로 보는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미술관 곁에는 이런 도시락에 쌓인 추억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잠시나마 이 추억을 떠올리면서 살짝 웃으실 것 같아서 저도 행복합니다. 헌 책상에 작은 칼로 긁고 때를 벗겨내고 아주 자그마한 세필로 헌 칠판 위에 붓질하는 모든 작업을 위한 행위들은 스스로 작업 앞에 제 자신이 좀 성실하려는 마음 자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큰 붓질로 쓱쓱 하는 것은 저에게 체질적으로 맞지를 않고 대신 제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에게 또는 나 또한 성실한 의무를 다하고자 꼼꼼함의 발로인 것이죠. 그래서 작업의 양이 남들보다 확연하게 많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개인전 때부터 또 작업했던 흙칠판 위에 그려나가는 과정 또한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칠판 위에 판서하듯 또박또박 드로잉을 하는데 오일 파스텔이 분명 분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질이 비슷해서 제법 또각또각 소리도 납니다. 조용히 작업하고 있으면 옛 선생님들의 그 판소 소리와 함께 아이들은 다다다다 연필로 그 책상에 필기를 해나가던 그 잔잔한 소음이 귀에 들립니다. 새삼 스승의 날이라니 참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되는지 물어보는 것도 사실 좀 겁이 나고요. 좋은 선생님이 못됐다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얼마 안 남은 교직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농담입니다만은 다만 지금까지 스스로 아이들에게 권위를 높이면서 다가가지는 않았다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니 물론 제자들도 생각이 나지만 제게 가르침을 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가르침이 여전하신 선생님이 더 그립습니다. 저는 아무리 쫓아가려 해도 선생님 그림자 언저리도 따라가지 못하는 제게 늘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선생님이 있어서 전 너무 좋습니다. 마침 전시 개막일에 다녀가셨습니다. 작가들에게는 어떤 그 계기가 발동하여 전후의 작업이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저는 세월호의 참사에서 그 전과 후를 생각하게 됩니다. 참사 이후에 한동안 학교 현장을 또는 아이들을 작업으로 남기는 것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을 그리는 것도 죄스럽고 반대로 절망과 절규를 담는 것도 모두 부담되었습니다. 5번째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그 부담을 덜어내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해원상생이라고 했던가요? 맺힌 원을 풀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뭐 뜻은 이렇게 거창하지만 저는 그거를 이렇게 소박하게 제 그림의 작은 것으로 헌화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또 해놓으면 약속이 되니 또 그리해야 되겠네요. 멀리 남도 제주에서부터 광주 무등 지리산을 넘어 또 공주 음치 또는 이 땅 어디든 꽃을 그려 바쳐야 할 곳이 부지기수이므로 앞으로 그림을 또 그려야 할 곳도 또 그림을 그려야 할 것도 많겠죠. 아이들을 그리는 것도 뭐 제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이고요.